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솔학원 고대영 선생입니다. 국어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국어에 대한 간단한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고 가벼운 얘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되고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고 1년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둘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알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시간 기록을 가지고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변형된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가 재주지 않으니까 내가 각각의 시험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해서 시험을 치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평소에 연습하거나 공부할 때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날 당일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여기에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와 실제 시험 현장에서 몇 분을 걸려 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작년까지 공부한 학생은, 그러니까 2020년에 수능을 본 학생은 언어 화작문 15문제를 풀 때 8시 40분에 국어 시험 시작이 되면 9시까지 내가 몇 번까지 풀면은 이번 시험이 잘 되고 있다. 내지는 이번 시험 조금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멘탈이 그때부터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는 곤란하죠. 때문에 예년과 달리 이제 2021년, 2022학년 대비 수능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써야 될 시간의 데이터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치고 나서 비문학과 문학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 종료 시간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몇 분을 투자하고 몇 분을 투자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비문학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비문학의 세 지문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4문항, 5문항, 6문항짜리를 씁니다. 재서 풀고 있나요? 재서 풀어봤나요? 5문항 딸린 지문 기준으로 우리는 몇 분에 이걸 다 풀어야 내가 제대로 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먼저 보지 말고 다시 문학을 미리 돌아와 봅시다. 문학에서는 3지문에서 4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문학에 배정되는 거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산문, 그리고 극과 수필이야. 여기에서 지문들이 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임하고 풀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시간 배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80분이라는 시간 배분을 내가 어떤 학생은 비문학에 자신이 있다.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난 문학에 자신이 있어. 물론 비문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드물긴 합니다만 또 그 학생들은 보통 국어를 좀 잘하니까 좋죠. 그러나 내가 비문학 자신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면 이 80분 시간을 올해까지 해서 8시 40분에 시작해서 9시 그리고 9시 30분 그다음에 10시에 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문학에는 시간을 얼마쯤 써야 되며 이제까지 여기에다가 올해까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기록하고 자기가 내가 비문학에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계산해 내야죠. 특히 비문학 약한 학생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에서 몇 분을 쓴다. 또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여기서 몇 분을 쓴다. 그 다음에 비문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문학 3지문을 다 풀려면 나한테 최소한 35분의 시간은 필요해.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총 80분 시간 중에서 보통 3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5분에서 20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문학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쏟고 이것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만 가지고 있죠. 또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록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전체 시간을 어떻게 쓸지의 계획을 잡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기록은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각각의 영역에 쓰는 데이터를 기록해가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최종점은 아마도 여기 있을 거예요. 비문학 지문에 시간을 얼마나 쏟을 수 있느냐, 이거를 계산해 놓고 나머지를 맞추는 게 좋겠죠. 한 가지. 화작을 항상 언매로 이제 선택이 되겠지만 이걸 무조건 짧은 시간에 다 풀어서 맞춰야지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화작이나 언매에도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하고 여기서 한두 문제 나가는 게 전체 성적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내가 물어보는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는 바뀐 수능, 내년에 바뀐 수능에서 우리가 선택 과목도 선택 과목으로 중요하지만 문학의 연계율이 50%로 축소된다는 점. 요거 정말 중요하죠. 그동안은 70%였기 때문에 문학에서 4지문에서 보통 6작품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6작품 중에서 보통 4작품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EBS 연계 특기나 수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 6작품 중에서 4작품이 아니라 3작품이 되고요. 연계율도 줄어드니까 연계가 얼마나 강화되는지도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약화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는 EBS 연계 작품 위주의 공부를 했다면 좀 더 중요한 것이 문학의 기본적인 작품 해석, 이해할 수 있는 힘, 여기다 더해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해 두었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본서, 학습서, 자습서? 아니에요. 기본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평가원, 기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평가원 기출에 작품이 있고 문항이 있고 선지 1, 2, 3, 4가 있겠죠? 거기에 있는 각종 기본 개념들. 인물, 사건, 배경, 거리, 시점, 각종 표현법, 서술상의 특징, 외적 증거를 주고 푸는 문제 말고 그 앞에 나오는 선지들에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평가원 기출을 공부해야죠. 작품 공부는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출 문항에 딸린 문제에 딸린 선지, 그 선지에 써 있는 기본 개념을 더 중요하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두고 기본 개념과 기본 해석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기출 공부를, 특히 문학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요? 선지에 있는 개념어들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것이 내 두 번째 질문이죠. 이걸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얘기 끝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독서죠.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건 독서. 어렵죠. 또 그나마 이제 올해의 수능이 곧 출제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비문학이 난도가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수능이 어려운 기조, 더구나 국어 비문학이 어려운 기조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특히 상위 등급, 1, 2등급 아니면 1등급에서 이른바 주요 10개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독서를 절대로 놓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물론 뭐 논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수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찍부터 공부를 준비할 학생이라면 12월부터 해야죠. 그럼 12월부터 2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 이 정도가 우리의 기본적인 구간이 될 거야. 그러면 6모와 9모와 수능이면 이 시기까지, 그러니까 2월에
수능 특강이 출간이 되겠지만 12월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기출이죠. 기출 비문학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6월, 9월 이때부터 우리가 수특이 출간이 되지만 연계율이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내년엔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수특과 뭐 이때 수완이 출간이 되겠지만 우리는 기출 비문학의 최근 3에서 5개년 지문 구조 분석을 꼼꼼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9월까지. 9월 이후에 안 합니까?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끝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기출 비문학을 이때까지 미리 시작한 사람은 1.5회독을 할 수 있겠고 이때 시작 안 하고 이때 시작했다면 이때 1회독, 이때 또 1회독 이렇게 1회독해서 최소 2에서 3회독을 하고 수능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본인이 나는 정말 상위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6월 이전에 2월부터라도 고난도 지문을 접해봐야죠. 따라서 독서의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되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 분석,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화.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이 있고 우리는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지문도 읽고 문제도 풀고 나서 팔짱을 끼고 지문을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근데 왜 이 문제를 냈지? 이 선지는 왜 여기에 써 있지?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하수가 내 생각으로 지문과 문제에 접하는 사람. 중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낸 사람. 훌륭하죠. 진짜 고수는 따로 있어. 그럼 진짜 고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출제자, 글쓴이 말고 출제자의 의도로 문제를 접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가원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내고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마침내 출제자의 눈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분석과 선지 분석을 하자. 따라서 기출 비문학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풀고 맞힌다, 틀린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풀고 물론 맞춰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출 비문학을 제대로 했다면은 출제자의 의도까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의도를 알아낸다.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화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문장은 길고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독서 읽을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하지만 그 문장은 결국 한국어이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목적어와 부사어가 길게 늘어져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서술어와 주어가 목적어와 부사어를 그대로 가진 채로 문장이 쓰여져. 그럼 그 문장을 끊어서 이 존재가 이 행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구조로 문장을 끊어 읽으면 문장은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뜻을 드러내 줄 거예요. 따라서 문장을 구조화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은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기출 비문학을 정말 제대로 읽었는가? 문제 분석을 했고 문장의 구조 연습을 해보았는가? 우리가 뭐 재진술이니 다시 말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문장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재진술도 다시 읽기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쌤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봅시다.